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34페이지 절도죄부터 돌아왔습니다. 자, 절도죄는 탈취죄입니다. 남의 거 뺏는 범죄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됐고 두 번째 파란 박스 보세요. 자, 절도죄 인정 두 번째 파란 박스가 있는데 뭐 사기죄랑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A한테 기만이나 책략을 썼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라고 주는 걸 받으면 사기죄죠. 가지라고 준 게 아닌데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절도가 됩니다. 이런 걸 책략절도라고 합니다. 자, 1번 주점 전문의 초청에 의해서 그 승낙 없이 피점물을 치거했다. 그러면 일단 그 주점의 점원의 초청 허락을 받고 맥주를 마셨어요. 근데 주인 허락이 없죠. 피해자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허락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된다. 자, 주인이란 말이 딱히 없죠. 그 피해자 있죠. 그 두 번째 피해 동그라미 하시고 그 피해자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두 번째 책을 잠깐 보라고 건네준 거죠. 가지러 준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귀금속을 구경하라고 잠깐 건네준 거지 가지러 준 거 아니죠. 그리고 피해자 축의금을 전달하라고 준 거지 가지러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고 튀었죠. 그럼 절도가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3번이 그 재량령 간부 기출이 됐는데 피해자가 갑한테 뭔가 이제 그 귀금속을 구경하라고 주긴 줬어요. 가지러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러 줬으면 점유가 넘어갔겠죠. 근데 아직 구경하러 줬기 때문에 점유는 아직 피해자 점유에 있다 이 말이에요. 피해자 점유가 있다. 만약에 이제 이 사람으로 이제 점유를 넘긴 경우라면 구경해라. 그래서 얘한테 맡겨서 점유를 넘긴 경우라면 타인 소유잖아요. 타인 소유 자기 점유 배신이면 횡령죄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피해자 점유에 있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피해자 점유를 뭐 피고인 점유로 바꾸면 오답돼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야유절입니다. 야유절 같은 경우는 그 주거침입과 절도가 둘 다 야간에 있어야 되죠. 주거침입이 주간에 있을 때는 야유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간 세무하시고. 자, 강도죄입니다. 자, 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뺏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 그 첫 번째 판례도 우연이고 두 번째 판례도 우연이에요. 우연이 두 개 나왔는데 그 우연이라는 판례 때문에 같은 판례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한 이상 이렇게 나오죠. 폭행으로 협박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강도를 하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몰랐다 이거예요. 폭행 협박으로 시작했으니까 강도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폭행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강간 범인이 강간 목적 폭행 협박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강간의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강도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강도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날치기 사건. 자,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으로 그 절차하는 행위자가 상해 입기에 하는 결과 반응 어발 목적이 없이 이건 날치기로 시작했죠. 치기범은 절도잖아요. 그래서 날치기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그 취득하게 되었다 이거죠. 이건 절도입니다. 둘 다 우연히 사건인데 이건 날치기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날치 동그라미. 강도가 아니라 절도입니다. 그건 이제 구별 잘해야 되겠죠. 우연히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그 강제력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 억압 불가능케 할 정도가 이어진다면 그럼 강도죄 폭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타인에 대해서 반항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 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 우발적으로 범죄의 재물을 취득하여 갔다. 우발 동그라미. 자, 우발적으로가 이제 무슨 말입니까? 반항 억압의 폭행이 있고 재물치거가 있고 요렇게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폭행할 때부터 재물치거의 고의가 있었다 이거예요. 재물치거 고의를 가지고 폭행했다. 그러면 목적과 수단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강도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폭행할 때부터 치거 고의가 있었다. 그럼 강도죄가 됩니다. 근데 우발적이라는 말이 말하는 거는 폭행 당시는 치거 고의가 없었다 이거예요. 폭행 끝나고 나서 가다가 보니까 우발적으로 치거의 고의가 새로 생겼다는 거죠. 그럴 땐 끊어서 봐야 됩니다. 끊어서 폭행죄, 절도죄 경합범 되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이제 주점도미 사건이 있죠. 자, 주점도미 윤락행위 도중 폭행을 한 후 슬롯이 딱 끊고 이때만 해도 재물치거 고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발적으로 현금에 대한 키홀더를 보고 절도의 고의가 생겼던 거죠. 그럼 끊어서 폭행, 절도 경합범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보는 판례 요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채무 멘탈 살인죄입니다. 자, 기업번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값 주인을 살해했어요. 그럼 술값 지급을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던 거죠. 자, 술값 지급을 면하는 것은 채무 면탈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자연상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간 거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주인을 살해했습니다. 자연상 이익을 위해서 살해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강도죄가 되겠죠. 그래서 강도 살인죄가 됩니다. 요 강도죄가 단순 강도예요, 중강도예요? 단순 강도죄죠. 단순 강도. 중강도는 재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강도는 넣을 수가 없어요. 재물만 됩니다. 중강도가 아니고 단순 강도. 그래서 거기 강도 살인죄에서 강도 동그라미 쳐놓고 단순 강도 써요. 단순 동그라미 준 X. 중강도는 재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중강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단순 강도로 인한 강도 살인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쉬워요. 뭐 빨간 글씨 불법 영득에서 없다. 그럼 뭐 제가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은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채권의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 확인할 방법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빨간색 문구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를 살해해도 채무 면탈의 이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강도 살인죄가 아니고 단순 살인죄가 됩니다. 단순 살인죄. 자, 강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주에 보니까 단순 살인죄만 된다 써 있죠. 죽여봤자 뭐 이걸 면할 수가 없잖아요. 단순 살인죄가 됩니다. 자, 중강도 개관. 주체, 객체, 목적, 행위, 기수, 처벌 이렇게입니다. 일단 중강도가 되려면 그 절도의 신분이 꼭 들어야 되죠. 절도가 있어야 되고 절도가 이제 반항어가 폭행을 할 때 이게 중강도가 성립을 해요. 오케이. 그럼 절도의 그 신분을 가지려면은 이제 절도 실행 착수가 있어줘야겠죠. 그리고 절도가 종료되기 전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실행 착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야간인 때가 있고 주간인 때가 있어요. 야간인 때는 언제? 주거 침입할 때. 주간인 때는 주거 침입에서 물색할 때 실행 착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야우절 같은 경우에 주거 침입에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은 절도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절도 착수가 인정돼야 중강도가 나오고 중강도가 나와야 이제 강도 상해, 강도 살인죄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1, 2, 3, 4 꼭 기억해야 됩니다. 1, 2, 3, 4. 강도 상해 살인죄가 나오려면 그 전에 강도죄가 되어야 하고 그 전에 중강도가 되려면 절도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절도가 야간인 경우라면 주거 침입이 실행 착수가 있어줘야 절도 야유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주거 침입이 있어야 절도가 되고 절도가 돼야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돼야 강도 상해 살인죄가 됩니다. 1, 2, 3, 4 연결고리. 하나라도 X가 나오면은 마지막 4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체는 절도 신분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5년 전 간부 기출이에요. 그 절도 정범만 중강도가 가능하고 정범 동그라미. 교사범은 될 수가 없다. 교사 세무. 자, 절도를 교사한 사람은 중강도도 교사범까지는 되겠지만 중강도 정범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객체. 재물만 대상되죠. 재물에 대해서 절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절도가 돼야만 중강도가 되기 때문에 제한상 이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익 같은 거. 채무면탈 이익은 이익 절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2번 절도가 나오지 못하면 3번, 4번 연결이 안 돼요. 반드시 재물이어야만 됩니다. 자, 목적은 탈취죄죠. 배탈하고 취하는 죄입니다. 그 세 개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복수의 목적이라던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쓰세요. 복수 X. 보복, 복수 X. 보복의 목적이면 안 되고 이제 탈취죄 목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절도가 체포연탈 목적으로 폭행하고 강치까지 가면 단순한 도죄가 됩니다. 자, 절도가 복수의 목적으로 폭행을 하고 재물을 강치까지 하였다. 그럼 요렇게 해서 준강도가 되죠. 요렇게 해서 단순강도죄가 되죠. 그럼 연결돼서 죄가 두 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단순강도죄가 우선 적용. 중강도죄는 보충적 범죄. 중강도가 아니라 단순강도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강치란 말이 들어가면 단순강도가 됩니다. 자, 행위. 폭행 압박은 일반 강도와 똑같이 반항 억압 불가능케 할 목적 7단계입니다. 자, 기소 시기.
자, 기수 여부는 이제 죄가 재산죄이기 때문에 절도를 기준으로 보죠. 자, 기수 시기 죄수란다. 처벌. 자, 기수 시기는 중강도도 재산죄, 절도도 재산죄. 절도가 이제 기수냐 미수냐 여부로 중강도 기수미수를 따져요. 근데 처벌은 특수강도로 처벌될 수도 있고 단순강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전 이주에 따라 처벌돼요. 그럼 흉기 휴대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이렇게. 근데 흉기는 사람한테 쓰는 게 흉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위험하게 폭행할 때, 폭행 협박할 때, 사람한테 위험하게 쓸 때 특수강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흉기가 없으면 단순강도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특수강도의 중강도, 단순강도의 중강도 그럽니다. 그래서 기수민수는 절도시 기준이고 어떻게 처벌할 건지 흉기 휴대 여부는 폭행협박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거니까. 자, 그다음 중강도 부정판례. 자, 객체에서 자, 술값 지급 면탈은 재산상 이익이죠. 이익은 절도가 나오지 못하므로 중강도가 나올 수 없고요. 오른쪽에 재물만 절도가 되기 때문에 재물만 중강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도의 기회. 자, 절도 범행을 마쳤다는 건 완전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종료된 이후에는 중강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자, 범행이 발각돼서 도주를 방지한 부탁한 단계였다든가 일단 현장에서 붙잡히긴 했는데 수갑을 채우거나 이렇게 체포를 아직 못한 상태라서 아직 신병합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 아직은 체포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 그럼 절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강도 될 수 있죠. 자, 목적, 탈취제 목적되고 복수나 강취 목적은 안 되고요. 자, 이제 7단계 폭행협박, 뭐 손을 뿌리쳤다, 뭐 탈취하는 과정에 손가락이 좀 삐었다, 골절상, 소뚜껑으로 자기를 막았다, 뭐 뒹굴다가 철사에 찔렀다, 이마에 맞고 잠이 깨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7단계 폭행이 되기는 부족하죠. 중강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빨간색들 판례가 나오는데, 자, 빨간색들 판례가 나올 때, 자, 절도죄를 물으면은 죄가 된다고 풀어야 돼요. 다 절도는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폭행협박이 중강도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중강도를 묻거나 강도치사상죄를 묻거나 그러면 요건 안 된다 풀면 돼요. 그죠? 절도는 됐잖아요. 근데 뭐 손을 뿌리쳤다, 손가락 골절상이다, 소뚜껑이다 해서 폭행이 안 되니까 중강도나 강도치상죄까지 연결이 안 되고 절도죄가 되냐 물으면 그건 된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묻는가 잘 보고 풀어야 됩니다. 거기다 뭐라 쓰면 돼요? 절도 동그라미 쓰면 되겠죠. 다 쓰라고 알려줘야 쓰죠. 절도 동그라미 쓰죠. 그러니까 절도죄 물으면 된다고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도 동그라미 써야지. 절도 동그라미. 중강도나 강도 상해치상죄를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30m를 끌고 가서 상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상해 속에는 폭행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강도 상해 되고, 자, 수용철 5m를 끌고 갔습니다. 사람을. 억압할 정도 폭행이 되니까 중강도가 되죠. 중강도가 되고 상처까지 났으니까 강도치상죄 연결돼요. 자, 또 하나. 이제 강도죄하고 중강도죄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꼭 해줘야 됩니다. 다른 죄예요. 섞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강도로 인한 상해나 중강도로 인한 상해는 337조 같은 조문이 적용되기 때문에 둘 다 그냥 강도상해죄도 괜찮은 거예요.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준자 빼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준자 빼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강도상해 그러면 그냥 강도상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준자 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준강도치상죄라고 해도 맞는 거고 그냥 강도치상도 맞는 거예요. 자, 다음 기수와 처벌. 자, 기수 여부는 절도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맞죠? 그 다음에 특수강도냐 단수강도냐 처벌은 흉기 휴대 여부에 대해서 폭행 당시 기초로 파악한다. 네, 맞습니다. 자, 오른쪽. 자, 이제 중강도 공범 파트 들어갑니다. 자, 얘들이 이제 이렇게 강도가 됐죠. 이제 갑이랑 을이랑 크게 쓸까? 자, 갑이랑 을이랑 절도를 공모하고 강도가 되고 상해가 되고
살인죄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절도를 공모했고 얘가 중강도까지 나아갔고 강도 상해 됐고 고의범 살인죄 됐다 이거예요. 그럴 때 다른 공범 책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근데 절도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강도를 예상했다 봅니다. 얘도 중강도 공동주범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안 되는 판례 두 개 있죠. 안 되는 판례. 얘가 먼저 체포가 됐다거나 먼저 도주해서 현장을 나갔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는 절도죄까지만 되는 거고 중강도 공범은 되지 않습니다. 판례 두 개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상해가 됐을 때 상해는 이제 고의범이란 말이에요. 근데는 이제 상해나 살인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때 강도 속에는 요 폭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강도 안에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상해 의사가 없어도 상해죄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고의범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똑같이 치상죄 그럼 틀린 거죠. 근데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강도 치사 과실범위 이렇게 보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게 쭉 정리해놨어요 다. 그럼 첫 번째 박스 판례입니다. 자, 1번. 갑과을이 절도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다. 서로 다른 길로 도망가다가 한 놈이 중강도가 되었다. 딴 놈도 중강도 공동주범. 2번.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한 놈이 중강도가 되었다. 다른 사람도 중강도 공동주범.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예외가 되는 판례가 두 개 있단 말이야. 자, 담배 창고 사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줄. 자, 절도하다가 인기척이담으로 을은 그대로 도주해버렸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갑이 나오다가 걸려서 그 중강도 상해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을을 물을 때 절도죄를 물으면 맞다예요. 쓰세요. 절도 동그라미. 절도죄는 같이 했잖아요. 절도죄를 물으면 맞다고 중강도나 강도 상해를 물으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절도 공동전범 갑과 을이 가다가 을이 먼저 체포가 돼서 범행이 끝나버렸고 갑이 이제 몽둥이로 때려서 중강도 상해가 됐단 말이에요. 준자 가로쳐놨죠? 준자 넣어도 되고 빼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 미래 체포되었던 을은 절도죄를 물으면 된다죠. 써있죠? 절도죄만 성립한다. 절도 동그라미. 무조건 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절도죄를 물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풀고 중강도나 강도 상해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예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강도 상해와 강도치사의 공동전범 기억번. 공모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행 중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해까지 가했어요. 다른 공범의 경우는 상해를 예기하지 못한 거로 볼 수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예견했다는 거죠. 예견했다. 고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범도 강도 상해가 된다 봅니다. 자, 거기 밑줄을 쭉 쳐보세요. 예기하지 못한 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얘가 상해를 가했을 때 얘가 그걸 예견했다고 보기 때문에 고의범 상해가 같이 성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출이 또 있죠. 예견했는가를 불문하고 예견했든 말았든 무조건 강도 상해가 된다. 틀 말이죠. 써야겠죠. 예견했기 때문에 상해가 되는 거지 예견을 못했는데도 상해죄 책임을 져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발령 예견했기 때문에 상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강도 공모자 중 한 명이 상해를 가했어요. 그럼 상해가는 공모가 없었더라도 예견했다 보기 때문에 강도 상해가 됩니다. 자, 디귿번. 강도 공범자 중 하나가 살인을 했어요. 그럼 강도 살인죄죠. 그럼 다른 공모 어떻게 됩니까? 살인에 관해서 공모를 한 적은 없다. 예견한 적도 없다. 근데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아니라 강도 치사죄가 됩니다. 치사 동그라미. 그래서 상해면 상해고 살인은 치사가 돼요. 이건 치상이라고 그러면 틀린 말이고 살인이라고 하면 틀린 말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기타 범죄 나왔습니다. 인질 강도, 강도 상해 치상. 자, 판례 이론. 강도하는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면 강도 상해가 된다. 자, 2번. 강도가 끝나기 전에 해도 되고 꼭 강도가 끝나기 전에 상해를 해야 될 필요 없고 강도가 끝난 다음에도 막 도망가고 있는데 강도 끝나고 도망가고 있는데 다쳐도 강도 상해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야주강이 선입해서 강도상이가 선입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그 주거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제가 선입할 필요 없겠죠. 자, 강도상이가 성립을 했는데 이 강도가 야주강이래요. 그럼 이 안에 주거침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상이가 성립을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 따로 성립할 필요 없죠.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입니다. 340조 해상강도. 그 해관이랑 그 해양경찰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1번 제1항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동그라미 아니면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재물 동그라미. 두 개 다 기차되죠. 출제는 어떻게 했냐면 해상 강도죄는 선박을 강취한 경우에 하나여 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재물 강취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객차 두 개입니다. 자, 강도 강간죄 노란색 판례. 자, 노란색은 일죄, 빨간색은 무죄. 자, 강도 강간죄인데 그 강도의 대상은 갑이고 강간의 대상은 을이죠. 대상이 달라도 한의 죄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다 달라도 돼요. 자, A를 때리고 B한테 절도하고 C를 때리고 D한테 가늠해도 다 강도 강간죄예요. 피해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현장이면 되는 거예요. 같은 현장이면 하면. 그렇죠? 강도 강간죄 일죄입니다. 자, 2번. 도망가지 못하게 빼앗은 것은 가지로 빼앗은 거 아니죠? 영득에서가 없으니까 그 강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강도 강간죄로 기소했는데 강도죄가 안 된다고. 강도세 뭐. 강간죄는 되겠죠. 근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판례. 자, 강도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지금 당장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중강도 목적이거나 체포연타를 쓰려고 할 목적인 것은 예비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중강도 목적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절도할 생각이고 중강도는 나중에 기회 봐서 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은 뭐예요? 절도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절도 예비. 그래서 중강도 목적인 경우는 강도 예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강취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은번에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물건 훔치기 위해서 계획하고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배회 비출하시고. 자, 이제 기출문제가 두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주택가를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면서 칼을 들고 서 있다. 예비죄가 돼야 한대요. 이 말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찾아봐야 돼. 강취할 목적으로 그럼 되는 거고 뭐 체포 면탈이나 준강도 목적으로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강도 예비가. 그죠? 그래서 요 말 나왔다 무조건 된다고 안 돼요. 요 말 나와도 어떤 목적인가 꼭 찾아봐서 요거면 되는 거고 요거 안 되는 거고 그걸 꼭 찾아봐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꼭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239페이지 사기죄입니다. 자, 사기죄 일반. 자, 사람을 기망하면 사기죄죠. 사람사, 기망기, 사기. 현금 받으면 재물사기예요. 근데 이제 현금을 이제 손으로 교부받거나 이렇게 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이제 재물사기가 됩니다. 자, 갑이 A를 사람을 기망하여 현금을 이제 손에다가 받으면 재물사기. 자, 그다음에 이 현금을 자기 계좌로 받으면 그것도 재물사기 이렇게 되죠. 재물사기 이렇게 돼요. 손으로 받건 계좌로 받건 현금 받으면 다 재물사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손으로 받지 않고 이 A의 계좌에서 계좌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좌에서 인출할 권리를 넘겼다 보죠. 권리, 인출권을 넘겼다 봅니다. 권리는 이익이니까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가면 이익사기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익사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줄, 계좌채는 이익사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엔 사람을 기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갑이 A 계좌에서 직접 돈을 뺀단 말이에요. 빼는데 남의 계좌에서 이제 B번을 눌러서 직접 빼면은 돈을 빼는 거잖아요. 재물 객체가 됩니다. 재물은 이제 컴사가 될 수 없으니까 절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좌에서 돈을 바로 직접 빼지 않고 자기 계좌로 이체를 한 다음에 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계좌 이체가 이익이니까 컴사죠. 컴사고 자기 통장 돈 빼는 거는 무죄죠. 무죄. 그래서 이게 작물이 되느냐 문제가 되는데
장문이 되려면 이제 재산죄로 영득한 재물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장문이 되지 못하죠. 왜 안 돼요? 계좌이체 검사는 재산죄인 건 맞지만 재물이 아니고, 자기 돈이 인출한 거는 재물 맞지만 재산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인출한 건 장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차고 인출, 차고 송금 받은 걸 인출할 때 그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은행한테는 뭐 자기 통장, 자기 계좌로 뽑은 거니까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이제 차고 송금한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나올 수 있죠. 사기죄는 아니고 횡령죄는 될 수 있다.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쫙 이제 정리 다 해놨어요. 그거 이제 키워드 뚝뚝 보면서 아, 이건 그런 판례야, 이런 판례야, 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공부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 이해가 다 되는 사람들은. 그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돼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자, 사기죄 일반론. 자, 사람을 이제 갑이 기망하여, 기망은 자기 부작이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착오에 따라서 처분을 해요. 가져라 줍니다. 이것도 자기 부작이 다 돼요. 가져라고 주면은 자기에 따른 처분. 가져가는 걸 보고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부작위 처분을 기립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얘가 이제 취득을 해야 되겠죠. 취득, 재산 취득. 재산은 이제 재물 사기도 있고 재산은 이익 사기도 있죠. 어떻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기죄 개건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사기죄 기망 판례 이론. 사기죄 요건인 기망은 법률행위 중요한 부분에 관한 기망일 필요가 없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도 된다 이거예요. 기초 동그라미. 꼭 중요한 걸 소개할 필요 없어요. 처분이 되는 그 전제가 되기만 한다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박스 판례. 빨리 허위 그 유심칩, 전화 통화. 이건 왜 안 돼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유심칩을 조작했거나 전화 무단 통화했거나 사람을 속인 적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할에 신문, 타인, 대금 판례 있죠. 자, 그건 기망이 아니죠. 기망이 아니다 봅니다. 자,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은 신문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되고, 그 다음 타인 포기. 중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나서 다쳤습니다. 계단 굴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이거는 창피하니까 거짓말한 거지 그 자해를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해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GPS 사건이 있죠. 자동차를 양도하고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렇게 자동차 팔고 나서 GPS로 자동차를 몰래 훔쳐왔습니다. 차를 훔친 건 절도가 맞아. 근데 대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정당 거래였습니다. 사기죄 안 되죠. 자, 다음 오른쪽 그 허위 사실로 사람 기망 인정한 사건들. 자,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 사기죄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다음 개별 직업 의사 없이 이것도 100% 사기죄고 인정됩니다. 그 두 번째가 최신 판례예요. 그 교수가 이제 학생 연구원들한테 개별 직업 의사도 없으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 받아갖고 지가 다 먹었죠. 지급 의사 없이 사기죄가 있다는 뜻이고요. 고단도 마찬가지. 지급할 의사 없이 사기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기도비 받은 사건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을 고쳐준다고 기도비로 1억 넘게 받아 먹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적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을 텐데 뭐라고 되세요? 종교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벗어 동그라미.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골프공에다가 환자 이름을 써갖고 탁 쳐 날려버렸죠. 그게 무슨 기도냐 이거지.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봤어요. 액수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벗어난 행동이라서 죄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싸게 사면서 등등등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위 사기죄입니다. 자, 부작위 사기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잔존 사기죠. 잔돈을 더 받았는데 그걸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꿀꺽 먹었어요. 그럼 잔존 사기. 근데 처음에는 얘가 이제 잔돈 더 받은 걸 몰랐다가 나중에 꿀꺽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점탈죄입니다. 자, 판례 이론. 자, 매도인이 매매 잔금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면서도 그 돈을 교부받던 중에 그 더 많이 받은 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꿀꺽 먹었어요. 부작위 사기죄. 가로 2번. 매매잔금을 건네받을 때는 몰랐는데 다 끝마친 후에 집에 가서 보니까 돈이 내 손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인 점을 이탈한 상태죠. 이때는 점탈죄가 됩니다. 자, 전, 중, 후 거기에 따라 증명이 달라져요. 자, 다음 니은번. 자, 상대방한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피해자한테 피해가 없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이제 두 문자 쫙 있죠? 두 문자 꼭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두 문자 꼭 외워야 돼. 자, 그 상대방한테 법률관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은 알리지 않아도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래 판례 있죠? 할명수 채식 특정의 중 전매 그림 이렇게입니다. 할명수, 명수는 왜 명수예요? 명의 신탁자는 제가 되는데 수탁자는 제가 안 되니까 명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자,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자, 내가 A한테 할부로 산 것은 나와 A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B가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할부금이 매수인한테 승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낼 문제이기 때문에 너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 이건 거죠. 할부금 채무. 자, 부동산 명의 수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번 보면 수탁자하고 신탁자하고 구별해서 놨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자, 갑이 신탁자, 열이 수탁자,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이 계약을 체결해요. A하고 B하고. 자, 이제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수인은 B고 매도인은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이름 썼으니까 위조죄 성립하지 않죠. 그다음 자기 명의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 이전 가능하단 말이에요. 얘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등기 이전하면 되니까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탁자가 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A고 매도인이 갑이란 말이에요. 갑일 때 얘가 이제 갑이라고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근데 얘가 이제 갑이 아니라 수탁자 이름으로 계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탁자 이름으로. 그 원칙은 어떻게 돼요? 원칙은 위조죄도 아니고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명의신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되어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든가 청구해서 등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등기 이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명의되어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인 명의를 써도 허락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조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이전하면 되니까 얘한테 피해 주는 거 없죠? 사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수탁자가 이제 등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명의대 약정을 철회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라고. 근데 허락 없이 이렇게 명의를 쓰게 되면은 명의 쓴 게 위조가 성립을 하는 거고 얘가 반대하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를 주는 거죠. 사기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탁자가 이렇게 계약하면 사기가 되고 수탁자가 하면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부동산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그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기까지 맞춰준 경우에 그 처분 시 수탁자가 내 거다 자기 소다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은 부동산 명의 수탁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명의 수탁자도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 자동차 명의 수탁자가 무슨 판례입니까? 장애인 자동차 사건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사건. 엄마가 장애인이었죠? 엄마 명의로 된 자동차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판례 어디 나옵니까? 맨 뒤에 권행방 가면 나와요. 그 판례. 자, 꺽쇠 2번.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신탁 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 자, 갑이랑 을이랑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건 신탁 금지 약정을 맺었건 상관없죠. 갑이랑 을 당사자 자기들끼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란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알 필요가 없잖아. 상대방에 관여된 것도 아닌데. 그죠? 신탁 약정이건 금지 약정이건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얘한테 알 필요 없어요. 얘한테 피해 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지 않습니다. 9월의 비교 판례. 자, 명의 신탁자가 매도인 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제3자에게 신탁 재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탁자가 신탁 재산 매도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반대 동그라미. 이 반대가 명의대가 철회란 말이죠. 철회가 됐는데도 신탁자가 이제 계약을 해버리면 이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기죄가 된다.
수탁자는 안 되고 신탁자는 제가 된다. 자, 그다음 3번. 자, 채권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 X 하세요. 전압으로 판례가 변경됐죠? 그래서 이제 A가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인데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채권 양수인한테 알리지 않고 지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안 돼요? 채권을 양도한 다음에 돈을 받았으면 양수인한테 갖다 주면 돼. 갖다 주면 되니까 뭐 사기죄가 될 리가 없지. 근데 갖다 주지 않고 돈을 꿀꺽 먹어버렸어. 지가 먹어버렸다고. 그럼 옛날에는 횡령죄가 된다고 봤었죠?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수인 소유의 타인 소유 돈을 자기가 점유하다 처분했으니까 횡령이 된다고 봤었는데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전압으로 바뀌어갖고 양도인 자기 소유 돈이다 봐가지고 자기 소유 돈을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가 아니다. 이렇게 전압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기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무죄입니다. 그냥 무죄. 횡령 X 써야겠죠. 자, 4번. 자, 식육점을 이제 매매했는데 매매 계약서에는 이제 식육점만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매매 계약서에 식당 영업권에 관한 언급이 없다. 자, 식당이 계약서에 써 있었다면은 그걸 잘 그 허가 사항인지 무허가인지 알려줄 의무가 있었겠지만 식당은 매매 계약서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허가인지 허가 사항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봤죠. 무죄. 자, 5번. 자, 매도 가격 처분기한 특정되어 있다고 포인트죠. 특정되어 있습니다. 자, A가 이제 부동산 매매를 위탁했고 갑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아서 1억을 받았으면은 원래 1억을 팔았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A가 뭐라 했습니까? 자, 3개월 만에 기한을 특정해서 3개월 만에 나한테 7천만 원만 주면 되고 기한과 대금이 특정돼 있죠. 나머지 남는 돈은 네가 세금 내고 네가 다 먹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깔릴 필요가 없는 것이. 특정돼 있으니까. 특정된 돈만 주면 되는 거고 남은 돈은 자기 운용이 자기 수익이란 말이에요. 알릴 필요가 없다. 자, 6번 부동산 유매입니다. 자, 갑이 A한테 일매매에서 부동산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요. 근데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B한테 이매매를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어요. 그럼 중도금을 2번 받으면서 배임죄 실행착수가 인정되죠. 이렇게. 그다음 잔금 받은 다음에 등기까지 넘기면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 피해자는 A입니다. A한테 배신한 거 맞단 말이에요. A한테 배신한 게 맞아. 근데 문제는 이제 B한테 사기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죠. B한테. 자, 제2매수인 B는 등기를 경료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B한테 피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B한테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A한테 등기를 넘겨준다고 해놓고 등기를 하나도 넘기지 않고 B한테 등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A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한테는 사기가 될 수가 없고. 근데 만약에 이제 갑이 A한테 등기를 넘겼다면 뭐 이전 등기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등기를 넘겼다면 그럼 이제 A한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넘길 수가 없는데 B한테 넘기겠다 돈을 받아 먹으면 B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B한테 사기죄 되겠죠. 그럴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실을 제2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2 매수인한테 등기를 이전해 버리면 제2 매수인은 그 피해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1 매수인한테 배임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써야겠죠? 배임 동그라미. 배임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죄가 되는 건 없어요. 얘한테 피해 준 거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비교 판례. 토지를 매도할 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가 돼 있대. 자, 얘한테 등기가 격려가 돼 있대요. 그럼 이거를 B한테 이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속이고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건 B한테 사기를 치는 게 맞죠. 사기를 치는 게 맞다. 두 번째 비교 판례도
채권담보로 가옥수호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돈을 받아먹었으면 그 사람한테 그 B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기죄가 된다. 입니다. 그 다음 비겁할리. 자, 원래 이중매매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택지 분양권은 예입니다. 택지 동그라미. 이 택지 분양권은 정부 정책 그 투기 방지 목적의 그 권리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라던가 전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중매매나 전매 자체가 정부 정책 위반으로서 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걸 이제 하겠다 그랬으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사기죄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논점이죠. 순차 매수한 제3자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이 직접 매매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가 포인트죠. 원래 이 사건의 쟁점 거기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사건 어떻게 돼요? 갑이 이 택지 분양권을 타인에게 먼저 매도를 한번 했고 A한테 매도하면서 이중양도가 된 거예요. 이중양도 자체가 국가를 이제 속이는 기망으로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만약 국가가 이거 적발해내면 얘 소유권 뺏겨버려요. 얘한테 사기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가 B한테, B가 C한테 순차 분양권 양도가 전매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전매로. 자, 근데 이제 갑이 어떻게 했어요? 갑이 B를 속여서 돈은 A가 먹었죠. 갑이 C를 속여서 돈은 B가 먹었죠. 그럼 기망을 한 건 맞는데 그로 인한 재산 취득은 제3자가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사기가 나올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7번. 자,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전매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얼마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지, 그다음에 소유자가 뭐 유죄판을 받은 사람인지 매수인과 아무 관계 없어요. 뭐 파는 사람이 뭐 유죄판을 받든 뭐 어때? 감옥 갔던 뭐 어때?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피해 주는 게 없다. 전매 사건은 전부 다 무죄. 자, 8번은 조영남 사건입니다. 자, 그림을 완성했는데 조영남이 자기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 아래 연습생들이 대작한 거잖아요. 근데 판례가 뭐라 봤냐면 피고인이 전체적 기획을 했고 연습생을 시킨 경우는 조영남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조영남이 만든 그림이 맞다. 그래서 이제 사기 아니라 봤습니다. 자, 마지막 9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기호받을 시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을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원래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대. 경매로 넘어가고 매도가 불가능할 거라는 걸 몰랐대. 몰랐으니까 뭐예요? 사기죄 고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다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정리 또 한 번 더 해놨죠. 할명수 채식 특정 이중 전매 그림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오른쪽에 비슷한 거지 비교되는 것도 정리해놨습니다. 신탁자 제가 되죠. 특지 분양권 제가 되죠. 두 개 딱 비교해 주시고 뭐 기타 등등 뭐 명도 소송 점유전 금지가 처분 협의 매수 싹 다 유죄예요. 싹 다 나머지 싹 다 유죄가 됩니다. 빨간색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과장 권고입니다. 자, 신의 측에 반하는 정도가 아닌 경우 뭐 성인 동영상물을 다르게 제공했다. 아파트 평수가 다소 달랐다. 반찬이라고 해서 국내산 그 굴비라고 거짓 표시했는데, 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는데 이거 왜 제가 안 됩니까? 반찬으로 무한리필 되잖아요. 반찬 무한리필 되는 굴비가 어디 있어? 그 비싼 게. 그래서 남들도 알고 먹은 거다 이렇게 봤죠? 이건 사기죄가 아니고, 다만 이제 오른쪽에 고향 한우마을 사건이 있죠? 이것도 이제 한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원산지를 속였는데 한우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메뉴로서 비싸게 받았죠. 그래서 반찬이냐 주 메뉴냐 싸냐 비싸냐 한 번 제공되냐 무한리필되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한우마을은 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되는 경우들은 전부 다 이제 공신력을 이용한 경우들입니다. 공신력, 공적인 신뢰도를 이용한 경우들. 백화점, 의사, TV 전부 다 브랜드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제 값을 다 주고 비싸게 파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속이면 사기죄가 된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할머니가 속이는 건 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이 속이면 제가 되는 거예요. 공신력이 높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2번. 자, 피망자 착오에 따른 처분이에요. 자, 이제 피해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가 있죠. 자, 요렇게 이제 A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갑이 대표입니다. 기타 직원들도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한테 사기를 쳐서 회사 돈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럼 피해자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누구를 속여야 돼요? 결재권이 있는 사람을 속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이 모르고 처분하게 해야만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들을 속여서 직원들이 뭐 몰랐다더라도 얘들은 처분권이 없으니까 사기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대표가 모르고 기망을 당한 처분을 해야만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이 A의 을의 기망을 알고 했다던가 아니면 얘가 이 사건의 정범이라던가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을하고 갑하고 공범되는 거죠. 공범. 알고 했다면 공범됩니다. 그래서 둘이 공모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게 돼요. 횡령하게 됩니다. 그죠? 자, 기업번 피해자가 법인일 때 피기망자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주에 써 있네. 은행 직원의 기본을 알았다 하더라도 은행장이 몰랐다면 사기를 당한 게 맞다. 그다음 D번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 대표자 또는 실질 의사결정하는 채용 결재권자가 기망을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거나 기망이 저 공모했거나 기망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 사람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알고 같이 배신한 거예요. 횡령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횡령 배임죄 공범 되겠죠. 자, 그다음 처분행위, 처분권자 처분행위. 자, 피기망자 측에서 직접 재산상 초래하는 처분을 해줘야만 내 거 너 가져 이렇게 줘야만 사기를 당했다 보는 거예요. 2번 사기죄가 되려면 채무가 확정적 면제를 해서 그 처분행위가 있어줘야만 사기죄가 되는 거고 채무 이행을 위해서 채권, 재산적 권리 양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행위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양도 세무하시고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채무 이행까지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처분행위라는 것은 너 가져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상 지배가 범인한테 이전돼야 돼요. 가져라 줘야 된다고. 근데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 있다면 이것은 점유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죠. 자, 그런 판례가 이제 뭡니까? 피해자 집에 현금을 보관했던 사건이죠. 자, 그건 쭉 내려가서 그 빨간색 4번 판례 가보세요. 맨날 빨간색 4번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사건입니다. 자, 갑이 A한테 보이스피싱을 했죠. 할머니 돈 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해 두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속아서 현금을 인출한 거예요. 그 인출한 현금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점유가 이전됐으면 사기죄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달란 말 안 했어요. 달란 말 안 하고 할머니 그 현금 냉장고에 잘 넣어서 보관해 두세요. 보관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그럼 아직 피해자 점유에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세요. 피해자 지배하에 있다. 사기가 성립하지 않죠.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그 냉장고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몰래 훔쳐온단 말이에요. 절도는 되겠지만 사기는 아니다. 이 그림은 플레이입니다. 자, 다시 쭉 올라가서 그 1번. 자,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보죠. 자, 이제 A가 소유하는 물건을 A가 점유하고 있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은 탈취, 절도 강도, 편취, 사기 공갈 이렇게 4개가 있죠. 이렇게 4개. 자, 근데 얘가 이제 이 애기가 이렇게 자기가 점유한 사탕을 아저씨한테 점유 넘겼단 말이야. 그럼 자기 점유죠. 그 말은 이제 A가 갑을 믿고 맡겼다는 뜻이에요. 믿고 맡겼을 때 이걸 삥땅치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죠. 횡령죄. 그러니까 자기 점유물은 횡령죄만 나온다고. 사기죄는 넣을 수 없다고. 절강사공 4개는 타인 점유됩니다. 반드시. 자, 피망자 처분의 인정 판례 파란색. 자, 피해자가 항소를 취하했다. 그럼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되겠네요. 범인은.
그리고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면은 피고는 어떤 일이 없습니까?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피해자 측에서 처분 행위가 된다. 그럼 초록색. 자, 작가가 인세 일부만을 지급했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속여서 그 인세 일부만 그 일부가 팔린 줄 알고 일부만 청구했어요. 나머지는 청구 안 한 것은 출판사가 먹는 거죠. 그럼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부작위 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부작위 기망이 아니죠. 부작위 처분. 가만히 있는 것으로도 처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빨간색 1번. 장애에 점유한 물건은 횡령죄가 나올 뿐 사기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자, 이건 매수한 부분하고 매수하지 않은 부분하고 둘 다 사기가 성립하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자, A한테서 갑이 토지가 있는데 1번, 2번에서 1번을 매수했고 2번은 매수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A를 속였죠. 속여서 등기서를 주면은 이거 분할 등기에서 1번만 등기하겠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 등기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갖고 분할 등기한 다음에 1번과 2번을 둘 다 등기로 뺏어간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돈을 주고 사서 등기했으니까 죄가 될 리가 없고, 이거는 이제 매수하지 않은 걸 등기한 게 죄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 A가 1번을 가지라고 서류 준 거지 2번을 가지라고 처분한 적이 없어요. 가지라고 준 적이 없다고. 가지라고 준 적이 없는데 뺏어갔으면 편취가 아니라 탈취란 말이에요. 탈취. 탈취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나올 수가 없고 절도죄가 가능한데 부동산은 절도죄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절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 그런 사건이에요. 자, 토지의 일부 1번을 매수한 사람이 1번만 분할해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과 서류를 받은 다음에 토지의 전부에 관한 1번, 2번 전부를 이전 등기로 취득했습니다. 자, 매수하지 않은 2번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가지라고 준 적 없잖아요. 처분행위가 없으니까 사기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자, 3번.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백미 백가마 보관증을 그 10가마를 100가마로 속이고 교부하니까 무맹자인 피해자는 그대로 믿고 교부를 받았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그 무맹자가 포인트죠. 네, 무맹자가 포인트입니다. 자, A가 이제 100가마를 보관하도록 맡겼어요. 근데 이제 갑이 그 보관증을 써줬는데 10가마 보관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왜 해갖고 아니 왜 10가마만 주는 거야?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그 10가마만 그냥 받으시고 다음에 오면 10가마 드리겠습니다. 그럼 90가마는 어떻게 할 건데 90가마는 그냥 저를 주세요.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냥 주세요. 저를 주세요. 왜? 90가마를 제가 잘 보관하다가 처분해가지고 나중에 300가마 만들어 드릴게요. 300가마 만들어 갖고 제가 100가마 갖고 할아버지 200가마 드릴게요. 그럼 2배 이가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속았어. 속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처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자. 너 가져라. 처분했다고. 요렇게 속여서 가지라고 처분하기 위해서 가지면 사기죄가 맞아. 이거 사기죄가 맞다고 그렇게 하면. 그죠? 자, 근데 이런 처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한테 무맹자니까 속인 거 아닙니까? 속여갖고 할아버지 이게 100가마 보관증입니다. 속였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꿀고 먹었잖아요. 이건 할아버지가 가지라고 처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따라서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처분이 없으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4번 받고 이제 5번. 자, 이제 이거 최근 판례죠. 금괴무역사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일본 운반책들과 금괴를 빼돌릴 것을 공모하였고 운반책들은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은 후 화장실에 들어가 2차 운반책에 금괴를 전달하였습니다. 운반책들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재물취득으로 볼 수가 없다. 자, 4번, 5번 묶어보세요. 자, 4번과 5번 같은 취지입니다. 피고인 측으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피해자 점유하에 있었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하고 있습니다. 금괴를 밀수하고 있는데 A가 이제 금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 금을 갑한테 운반을 맡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갑한테 운반을 이만큼 금괴를 운반을 맡겨갖고 갑이 혼자서 금괴를 밀수를 했단 말이에요.
운반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A가 갑을 믿고 운반을 맡긴 거죠. 그럼 신뢰하고 있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거라면 신뢰. 그 금비의 소유자가 A라더라도 운반자가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빈땅치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겠지. 되겠지. 아니면 믿고 맡긴 거면 횡령죄가 될 것이고 갑이 이제 A한테 이 금괴를 나한테 줘라. 내가 갖겠다. 금괴 금괴 1kg 1kg 나한테 줘라. 나한테 주면 내가 갖겠다. 대신 내가 1kg 팔아갖고 2kg 만들어 올게. 나한테 줘라. 속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사기가 맞겠지. 그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사건이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얘가 이제 금괴를 밀사고 쭉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A가 따라왔어. 이렇게 쭉 따라와서 전체를 쫙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2,000번 채 줬다 하더라도 피해자 점유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피해자 점유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 점유. 그러니까 횡령죄도 아니지 사기죄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죄가 된 겁니다. 자, 4번도 피해자 점유가 있으니까 지가 안 됐죠. 5번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전체를 다 감시하고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점유가 있었다. 아무 죄도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자, 소명사시입니다. 역시 사기죄는 만만한 데가 아니야. 아직도 한참 넣었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